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중추신경계에서 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중추신경계 척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에 대해서. 사실은 저번 시간에 배운 뇌보다 이번 시간에 배울 척수가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보다 다음 시간에 배울 말초신경이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말초신경이 나올 때는 그 중추신경계랑 같이 연결돼서 나오니까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뇌, 척수, 말초신경 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잘 조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척수예요. 척수인데 척수는 척추랑은 좀 다릅니다. 척추는 뼈예요, 뼈.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있고 뇌랑 연결되어 있는 신경다발, 이걸 척수라고 하는 거고요. 척추는 이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이 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자탕 먹어보셨습니까? 감자탕에 감자가 포테이토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포테이토가 아니라 돼지의 척추 부분을 우리는 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척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잘라놓은 거 이렇게 보면, 제 그림을 좀 잘 못 그려.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래서 그 젓가락 넣고 쫙 째면 척추가 조립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신경 다발들이 돌아다니는 요게 척수고, 요 뼈를 우리는 척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가만히 이렇게 꾹 해서 큰 거와 큰 거를 이렇게 잘 떼매보면 이 큰 거와 큰 거 사이에 허연 악교 같은 게 이런 거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게 디스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딱한 뼈와 딱딱한 뼈 사이에 있는 걸 이제 디스크라고 하고, 그 판이 점점 눌려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니까 점점 눌려서 점점 튀어나와서 요 그 척수를 건드리는 걸 우리는 척추 사이에 있는 판이 튀어나온다. 추간판, 척추 사이에 있는 판, 추간판 탈출증. 그게 사실은 우리가 통칭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 본뒷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병명이죠. 추간판 탈출증.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도 똑바로 앉아서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키가 갑자기 급속도로 커서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못 들어서 결국은 저는 디스크가 똑같은 곳이 2번이나 터져서 한 번은 수술했고 한 번은 계속 운동과 이런 것들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운동을 하시고 이 척추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척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척수.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볼 겁니다. 이 척수의 이 다발을, 이 신경 다발 있는 곳을 여기를 잘라서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걸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엎어뜨려 놓고 이렇게 잘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이 얘입니다. 요게 척수예요. 요게 척수고, 요 척수를 도와주는 주변의 뼈를 우리는 척추라고 하는 거죠. 요걸 잘 보호하고 있는. 이 척수가 바깥쪽하고 안쪽이 색깔이 다릅니다. 저번 시간에 대뇌 기억납니까? 대뇌 바깥쪽, 신경세포체가 많이 있는 쪽이 회색질이었고요. 안쪽 속질이 백색질이었는데, 요번에는 척수는 바깥쪽 겉질이 백색질이고 안쪽이 회색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신경세포체가 많이 있겠죠. 여기에 그 회색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이라는 건 교육청에서 한 번 기출을 했고요. 대부분은 평가원이 요 안쪽이, 척수의 안쪽이 회색질이라는 게 훨씬 시험에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척수는 안쪽이 회색질이다. 이렇게 약간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교재를 조금 봐주시고,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신경세포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가 요렇게 간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척수를 연구를 해봤더니요. 척수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에 수많은 말초신경이 연결되어 있겠죠.
수많은 말초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마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루트. 뿌리와 같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 뿌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말초신경, 요 다발 뿌리를 가만히 보니까 등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뿌리가 있고요. 이 배 쪽으로 연결되어서 척수로 들어가는 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등 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등 뒤에 있다 그래서 후근이라고 합니다. 후근이라고 합니다. 등 쪽을 후근이라고 하고요. 그럼 앞쪽 배 쪽을 뭐라고 그래? 그렇지. 전근. 후자가 무슨 후자겠어? 뒤 후자고 전자는 앞 전자겠죠. 그래서 앞 전근, 뒤 후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19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미국의 그 어떤 그 환자분이 있는데 그 노동자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삽을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 뒤에서 그 짓고 있던 그 건물에서 요만한 철근이 슝 떨어져 팍 박혀갖고 빨리 앰뷸런스를 실려서 이제 갔는데 잘 뺐습니다. 잘 빼서 뭐 장기랑 뭐 이런 거 다 고쳤는데 문제는 신경이에요. 이 등 쪽이 끊어지신 겁니다. 후근이 끊어진 거예요. 후근이 끊어졌는데 이쪽을 움직이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증상이 뭐가 되냐면 꼬집어도 모르고 간지럼펴도 모르고 불에 닿아도 모른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서야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겁니다. 후근 쪽으로 뭐가 지나가는구나. 그렇지. 감각신경이 지나가는구나. 여기다 한 번 더 쓸게요. 후근 쪽으로 감각신경이 있구나. 요거 여러 번 기출됐습니다.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후근 쪽으로 감각신경이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그 한 8년 뒤인가? 4년 뒤인가? 또 다른 그 환자가 또 여기 척수를 다쳐서 왔는데, 척수에 연결되는 말초신경이 다쳐서 왔는데, 요 전근이 끊어졌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전근이 끊어지니까 증상이 꼬집으면 불에 닿으면 뜨거, 간지럼 피면 하하하 뭐 다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배 쪽으로 전근 쪽으로 뭐가 지나가는구나. 운동신경이 지나가는구나. 여기 운동신경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은 척수에서 등 쪽으로 들어와서 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등 쪽으로 들어와서 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감각신경이 등 쪽에 있고 운동신경이 배 쪽에 있다. 요거는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등 쪽으로 들어와서 배 쪽으로 나간다. 요거 꼭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척수인데 이 척수에 반사가 있습니다. 척수 반사가. 저번 시간에 반사가 제가 뭐라 그랬죠? 그치. 대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어떤 중추신경이 인터셉트해갖고 반응을 나타내면 그거를 반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척수 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 반사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척수 반사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무릎 반사가 있습니다. 무릎 반사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뜨거 아따거 반사가 있습니다. 뜨거 아따거 반사. 사실은 요런 제가 말을 만든 거고요. 정식 명칭은 회피 반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뜨거 아따거 반사라고 하는 건데 왜 제가 요 말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냐면 모든 회피 반사가 다 척수 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이게 회피 반사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배변 배뇨 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똥오줌을 잘 결정을 하는 게 그 척수가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가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세 가지가 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무릎 반사요. 먼저 무릎 반사는 여기에 요 슬개골, 그 무릎뼈라는 방패 모양의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때려봐야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바로 밑에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때려야 됩니다. 얘가. 그 방패뼈 바로 밑에 살짝 눌러보면 뭔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뭐 세게 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때리면 되는데 무릎 반사를 우리가 실험하려면 반드시 발이 땅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상 의자에 앉아서는 무릎 반사가 어렵고요. 책상 위에 앉아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발이 땅에 떨어져 있고 이거를 딱 때렸을 때 얘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건 이제 알게 되는데 여기를 딱 때리면 요 감각신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경세포체가 돌기 사이에 빨딱 올라와 있는 거. 이걸 제가 뭐라 그러죠? 그렇죠. 감각신경이라고 그러죠. 감각신경이 어디로 들어가? 그치. 후군으로 들어갑니다. 후군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요거 앞에 것 좀 더 자세하게 할까? 이게 원래는 들어올 때 다발로 들어옵니다.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다발로 들어와서 척추 안에서 척수로 들어갈 때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했는데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여기 등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 모든 감각은 등 쪽으로 들어간다. 강조 드렸습니다. 등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배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무릎이라고 좀 칠게요. 제가 무릎을 막 이렇게 다리 올리기 어려워서 요걸 이렇게 딱 건드리면 이렇게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펼쳐지려면 위의 근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수축하라는 신호가 와야 돼요. 밑에 쪽 근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완하라는 신호가 오는 겁니다. 수축하라는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아세틸콜린이 움푹움푹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 신경 그 활동 전이가 많이 뜨게 되고요. 그럼 여기가 아세틸콜린이 움푹움푹 나오게 되면서 이쪽이 수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 이완하는 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완하는 쪽은 원래 이렇게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신경 신경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이거를 억제하게 돼서 이렇게 천천히 뛰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아세틸콜린이 극단적으로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수축할 때 얘는 그냥 가만히 힘 안 주고 풀어줘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약간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능동적 수축, 수동적 이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펼쳐지는 건 이 밑에 쪽 근육이 이걸 밀어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위에 쪽 근육이 능동적으로 수축하고 밑에 쪽 근육은 그냥 힘 안 주고 풀어줘 주니까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수축, 수동적 이완으로 대부분 우리의 근육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축하고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걸 보면 하나 알 수 있죠? 무릎 반사는 이게 펼쳐져야 되는 거니까 들어가는 라인은 하나더라도 나오는 라인은 두 개가 돼야 되겠구나. 위에 쪽 근육은 수축, 밑에 쪽 근육은 이완하라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굉장한 무거운 것이 움직여지고 있나 봐요. 하여튼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예전에 EBS에서 좀 자세하게 물어봐서 내신에서도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를 가만히 보면 이 감각신경이 운동신경이랑 바로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B로 올라가는 건요. A랑 B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A와 B로 가는 데는 연합신경이 없습니다. 감각 연합 운동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런 겁니다. 특이하게 감각에서 운동으로 바로 갑니다. 반면에 요 밑으로 가는 이완하라고 하는 여기에는 연합신경이 있죠. 요건 연합신경입니다. 요렇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좀 독특하다. 밑으로 가는 건 연합신경이 있는데 위로 가는 건 연합신경이 없이 감각에서 운동으로 바로 간다. 얘가 좀 특이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무릎 반사고 무릎 반사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피 반사로 갑니다. 뜨거나 따거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무릎 반사는 관절이 펼쳐지는 거였습니다. 관절이 펼쳐지는 거였는데 뜨거 따거 반사는 관절이 오므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이렇게 우리 움츠려드는 움츠림 반사죠. 움츠림 반사. 이게 굉장히 진화적으로 타당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되게 뜨거운데 손을 댔어. 뜨거 이렇게 하고 움츠려드려야지. 뜨거 이렇게 펼쳐지면 와우 손이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뜨거 따거 회피 반사할 때는 자 요거는 지금 무릎 반사하고 두 번째 회피 반사하고 있습니다. 움츠림 반사가 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들어가는 거 A가 뭐예요? 감각신경이고 감각신경 어디로 들어간다? 후군으로 들어간다. 이쪽이 등 쪽이다. 괜찮죠? 그리고 요거 나오는데 얘가 운동신경이고 배 쪽으로 전근으로 나오게 되겠고 요쪽은 수축하라는 신호가 와야 되겠고 요쪽은 이완하라는 신호가
가겠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다 연합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 연합 운동으로 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까처럼 그 무릎 반사의 한쪽이 감각에서 운동으로 바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가 되게 예외적인 겁니다. 이렇게 된다. 요 아시면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배변 배뇨 반사의 중추입니다. 배변 배뇨 반사의 중추. 그래서 그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나면 척수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신불수나 하반신불수가 되는데 대부분 뭔 소리야? 미안해. 반신불수나 전신불수가 됩니다. 근데 반신불수든 전신불수든 대부분 척수를 못 쓰게 되면 배변 배뇨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똥오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괴롭습니다. 여러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게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불수 하시는 분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요. 여러분 사망보험금이라고 하십니까? 보험금도 전신불수 정도 되시는 분이면 대부분 보험이 사망에 준하는 돈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죽은 거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사셔야 되겠고요. 각종 위험한 데는 가지도 마시고 위험한 데는 손도 대지 마셔야 돼요. 위험한 데는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방광에 오줌이 차죠. 방광에 어느 정도 오줌이 차면 요 누르는 이제 압력이 거세지면서 요게 지금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이 어디로 가? 그렇죠. 요게 요렇게 들어가서 요게 지금 후군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후군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도 지금 사실은 그 운동신경이 뭐 바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건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대뇌에도 영향을 받고 이렇게 뇌랑 좀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척수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림이 조금 신뢰할 수 없는 그림이니까 너무 이렇게 자세히 보지 마시고 여기 B가 체성신경의 운동 뉴런입니다. 선생님 체성이 뭔가요?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말초신경을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율과 체성으로 나눈다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후군으로 이렇게 전근이죠. 미안해. 전근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성신경 운동으로 가서 여기는 오줌을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근데 요 근육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제대로 잘 만들어지질 않아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제 대소변을 잘 가리질 못하게 되는데 점점 애가 커가면서 요 근육이 잘 발달이 될 테니까 요 대소변을 잘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 신경절이 있는 요 CD 신경은 체성신경, 여러분의 의지대로 할 수 있지 않은 자율신경입니다. 특히 이 자율신경 중에서 요 신경절 앞에 이전 뉴런이 이렇게 길면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부교감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부교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 교감이라는 신경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작동을 해서 부교감 신경이 연결이 되면 아세틸콜린이 움푹움푹 나와서 방광을 수축시킵니다. 방광을 수축시키니까 오줌이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작동해서 이렇게 작용하게 되고 요거는 말초신경에 가서 또 자세하게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척수 반사 3가지. 무릎 반사. 그리고 회피 반사. 아뜨가 아따가 반사. 마지막으로 배변 배뇨 반사. 똥오줌 잘 가려셔야 되겠습니다. 척수, 뇌 척수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요거 잘 보존을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척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말초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